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공천 대가로 세금 9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 예정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대폭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혹은 14가지 가운데 2개만 남기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충남 서산에서 운전자를 살해한 뒤 차량을 불태우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도박 빚으로 생활고를 겪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남성이 피해자에게 빼앗은 돈은 12만 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효과로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8만 1,000달러, 우리 돈 1억 1,0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투자액이 1,0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왔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 담화 이후 바뀌었습니다. 공격 대상이 하나, 아니 한 명으로 명확해진 겁니다. 여러 분석들이 있었지만 한 대표가 직접 그 이유를 MBN에 밝혔는데요. 보수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을 비판했던 것. 민주당이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이 확정돼 출마가 불가능해지기 전에 헌정을 중단시키려 하는 만큼 이제 전열을 한 곳으로 모으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첫 1심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죠. 재판 생중계 여부도 곧 결정이 되고요. 오늘 뉴스7은 정태진 기자의 단독 보도로 문을 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과 야권으로 흩어졌던 여당 내 전선을 이재명 대표 한 곳으로 좁히는 모양새입니다. 한 대표는 MBN과 통화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출마가 불가능해지기 전 헌정을 중단시키려 한다며 이 나라가 선동, 범죄 세력에 넘어가는 걸 막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스스로의 판결은 이미 유죄로 난 것 같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 나올 판결은 그 판례에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입니다.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보수 진영의 결집을 위한 한 대표의 행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한 대표가 앞서 요구했던 김 여사 대외 활동을 중단을 비롯한 인적 쇄신에 착수한 만큼 친한계에서도 확전보다 당정 통합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대표는 아울러 보수 진영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을 비판했던 것이라며 지금은 대통령의 담화를 민심에 부합하는 성과로 연결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도 당정 모두 심기일전에 국민 편에서 다시 뛰자고 화답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무죄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잇따라 여는가 하면 친명계가 주도하는 무죄 판결 촉구 서명 운동은 목표치인 100만 명을 돌파했죠. 이 대표도 SNS에 거듭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며 자신의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효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 이번 달만 2개의 1심 선고를 앞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SNS에 자신의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며 자신은 김진성 씨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달라 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민주당도 일제히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 모임에선 1,700여 명의 회원 이름으로 무죄 판결 촉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헌정사의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치졸한 탄압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몇 년째 계속되는 도돌이표 수사에 국민들도 이제 지긋지긋하다는 탄식을. 친명계 조직이 추진하는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은 마감일을 앞두고 목표치인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대표의 유죄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판사 겁박에만 올인한다고 소리 높였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중 첫 1심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옵니다. 여기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박탈되죠.
국민의힘은 이 재판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인데 생중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법원의 결정이 오는 13일에 그러니까 내일 모레 정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유로 당시 민주당이 생중계를 밀어붙였었죠. 홍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 국민의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거론하며 이 대표 스스로 재판 생중계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등을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자고 무죄라면 못할 이유가 없죠. 진종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직접 법원 앞으로 찾아와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낮은 지지율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의식한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사법부 압박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질을 흐리려는 정치적 목적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생중계가 가능합니다.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의사를 고려하고 공공이익과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해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2번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도 실시간으로 공개된 바 있습니다. 재판 생중계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죠. 특별수사팀급 인력을 동원한 검찰 수사가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나선 검찰이 첫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한 건 4명입니다. 의혹 핵심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이들에게 공천 대가로 기부금을 낸 혐의를 받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입니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대가로 세비 9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공천 도움을 대가로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명 씨는 지난 8일 이틀간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명 씨는 김 전 의원과의 동거래는 계좌 추적을 해봐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부터 돈을 받은 건 나와 관련 없는 일이라며 주장해왔습니다. 공천 개입 문제는 단순히 후보자를 추천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아니 누구나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사람을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명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파기한 사실을 확인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속에 필요한 사유로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명태균 씨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보여주는 건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같이 처남에게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USB 메모리도 있다는 점 MBN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었죠. 검찰이 이 USB에 대해서도 명 씨를 집중 추궁했는데 황당하게도 명 씨는 뭐가 들어있는지 모른다고 쓸 줄 몰라서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은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명태균 씨는 사용했던 휴대전화 4대 중 3번째 휴대전화를 처남을 통해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USB 메모리를 같이 폐기하라고 한 정황도 드러났는데 검찰이 USB에 무엇이 들었는지 집중 추궁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MBN 취재에 따르면 수사팀은 명 씨에게 이 USB에 3번째 휴대전화에 백업 파일이 담겨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명 씨는 내가 모르는 USB다.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고 연결 장치도 없어 버렸다고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휴대전화에 윤 대통령 녹취 없었습니까? 그거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거 지금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요. 이어 수사팀은 처남이 내용이 뭔지 안 묻던가요? 라고 물었고 명 씨는 처남은 그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앞서 휴대전화 3대를 폐기한 이유뿐만 아니라 USB를 버린 이유에 대한 명 씨의 진술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나올까요? 선한배 법조팀장과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이 명태균 씨 조사를 주말까지 했는데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검찰이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명태균 씨를 조사를 했었죠. 네. 두 차례 조사를 끝내고 하루가 지나서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서 검찰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걸로 보입니다. 증거인멸 의혹은 MBN이 계속해서 단독 보도를 해온 네. 사안이잖아요. 검찰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증거인멸 우려가 보이면 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네. 명 씨는 대선 기간에 걸쳐서 사용했던 과거 휴대전화 세대 그리고 개인 USB 등을 모두 다 폐기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도 추가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만 명 씨가 이러한 개인용 휴대 저장 장치를 버린 이유에 대해서 검찰에 납득이 잘 되지 않는 설명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휴대전화와 USB 등에 담겨 있을 것으로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면서 이를 모두 폐기했다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도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렇게 두 명이 한꺼번에 청구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었습니까? 명 씨와 김 전 의원 두 사람이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에 영장이 같은 날 청구됐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그렇고 또 공천 개입 의혹도 그렇고 의혹들의 중심에 김영선 전 의원이 있습니다. 수사팀으로서는 두 사람이 바깥에서 말을 맞추거나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회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라도 함께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는 어떨까요? 수사가 속도를 더 낼까요?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 수사에 있어서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수사팀은 일단 명 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텐데요. 향후 수사팀이 명 씨의 휴대전화와 이 USB를 확보한다면 수사는 급물살을 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수사가 난항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구속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 하나만 적시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수사팀은 일단 빨리 구속을 시킨 이후에 나머지 의혹들도 수사를 해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남빛 법조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14가지 수사 대상 또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안을 담았었고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수사 대상도 너무 많고 야당만 특검을 추천하는 건 위헌적인 법률안이라면서 반대해왔죠. 민주당이 오는 14일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용을 대폭 줄여서 핵심 의혹 2개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특검 추천 방식도 제3자가 추천하는 안을 포함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이래도 김 여사 특검을 안 받겠냐 이겁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를 앞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을 예고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온갖 비리와 국정농단 개입 의혹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범위를 대폭 축소해 기존에 담겨있던 14가지 의혹들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만 남기고 모두 제외시키는 게 수정안의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최혜병 특검법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 방식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특검 후보 추천자는 현재로서는 대법원장이 유력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모두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사실상 차포를 모두 뗀 것이라며 이제는 여당이 답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거부할 명분을 최대한 없애 수용을 압박하려는 겁니다. 탄핵이든 임기 단축 개헌이든 일단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서 시작될 것이란 판단이 깔린 건데 국민의힘이 호응할진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하지만 공을 넘겨받은 국민의힘은 시큰둥합니다. 구체적인 안도 나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둔 야당의 물타기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김 여사에 대해 비판적인 친한계 인사들 사이에서조차 특검을 받으면 탄핵으로 직결된다는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친한계 중심으로 당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받을 수 있단 말도 나왔지만
막상 민주당의 3자 추천안엔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됩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이 말뿐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은 없을 것 같은데요. 특검법 대신 특별감찰관 도입을 통해 김건희 리스크를 해소하는 게 우선이란 판단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11월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고에 집중해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3자 추천은 이 대표의 선고를 가려보려는 야당의 물타기에 불과하다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임박하자 한 손에는 특검법, 다른 한 손에는 임기 단축 개헌을 들고 이성이 굳어버린 집단처럼 날뛰고 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친한계조차도 결국 특검은 막아내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한 친한계 의원은 특검은 시작하면 탄핵으로 가는 문이 되기 십상이라며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검의 전향적인 견해를 보이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만큼 지도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국회팀 장명훈 기자와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장 기자,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의도가 다분히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을 어떻게든 통과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여권이 그동안 주장해온 독소 조항을 대폭 줄여서 특검법을 거부하기 어렵게끔 하겠다는 건데요. 14일은 기명투표라 이탈표를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무기명 투표인 28일 재표결 때는 이 정도면 찬성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탈하려는 의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 고위 관계자는 어차피 우리는 192석밖에 안 되지 않느냐고 하더라고요. 네. 결국 여권의 이탈표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이런 전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대통령실 반대할 수 있습니까? 수용해야지요. 사실 그동안은 점점 특검법안이 세졌었잖아요. 네. 이렇게 갑자기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 민주당 의원들 만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탄핵이냐 아니면 임기 단축 개헌이냐 이건데요. 네네. 의원마다 의견이 다른데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은 아직 이르다, 아직 그 단초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그 실마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을 통해 김 여사 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되다 보면 분명 수목킹건이 나올 거란 기대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수사 첫 1심도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아마 영향이 있겠죠?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는 공교롭게도 김 여사 특검법 표결 하루 뒤인 15일입니다. 맞아요. 네, 여당은 김 여사 특검법이 이 대표 선거의 의미를 희석시키려는 물타기다, 시선 분산용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이런 주장에는 일단 선을 긋고 있지만 선고 전에 이렇게 김 여사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는 걸 보면 아예 연관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탈표 많이 나올까요? 어떨까요? 두 번째 김 여사 특검법 때만 하더라도 이탈표가 무려 4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4표만 더하면 재의결 되는 건데요. 민주당은 이번엔 기필코 관철시킨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수정안을 내더라도 여당은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반대할 것이라며 재의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대통령 기자회견 후 여당 내 친윤, 친한계가 화해 무드로 돌아섰고 이재명 대표 공세에 당력을 모으면서 이탈표가 더 적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오히려 반대가 될 수도 있다. 예, 지금까지 장명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과 차로 점거 등 불법 행위가 이루어진 정황이 있다면서 경찰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 집행부 7명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서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파열되는 등 다친 경찰만 100명을 넘는다고 하거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80년대에 백골단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양대 노총이 주최한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현장. 갑자기 한편에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려는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이 뒤엉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으쌰! 으쌰! 앞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옮기면서 대열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폭력 경찰 물러가라!
충돌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민주노총 조합원 등 11명은 현재 남대문서 등 서울 5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당시 시정 요구와 해산 명령 등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과한 처분은 아니었다면서 집회 참가자들과의 충돌로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파열되는 등 다친 경찰이 105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현 정권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80년대 폭력을 유발하는 폭력 경찰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백골단이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하고 연행하려고 대기하고. 경찰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행부 7명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체포된 집회 참가자 11명 중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 의정협의체가 야당과 의대생, 전공의 단체가 불참한 가운데 오늘 출범했습니다. 협의체는 오는 12월 말을 시한으로 의료개혁 문제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타협점을 찾는다는 계획인데 전공의들은 당사자 없는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냐 평가절하했습니다. 대신 계속해서 이미 원서 접수까지 하고 있는 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중단시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가 출범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심 당사자이자 사태 해결에 열쇠를 쥔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참여하지 않자 논의될 의제들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 개시 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협의체 역시 이면택 전 의협회장의 위원회와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의료계 단일 창구 마련에 실패한 임현택 전 의협회장이 탄핵당한 상황에서 새로 꾸려질 비대위가 협의체에 참여해 의미 있는 논의를 이어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 전공의 단체는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없이는 정부와의 그 어떤 대화에도 임하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어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공의들이 본인들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어떤 테이블이나 이런 데 나와서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의정 갈등 해결의 핵심 실마리로 꼽히는 전공의들은 여전히 정부와 대척점에 선 채 일관된 요구만 하고 있어 모처럼 가동된 협의체에서 의미 있는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신형 ICBM 화성 19형 발사 모습을 전격 공개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통상 엔진 시험을 먼저 해야 하는데 이번에 발사한 화성 19형은 이 과정에 쏙 빠졌거든요.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 대가로 엔진을 통째로 넘겼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셋, 둘, 하나, 발사. 지난달 31일 북한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공개한 ICBM 화성 19형입니다. 발사 직후 군 당국은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북한의 ICBM 기술을 넘겼을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봤습니다. ICBM에 대해서는 이미 개발이 상당 부분 진척이 되었고 또 많이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이 엔진 시험조차 없이 개량형이 아닌 새로운 ICBM인 화성 19형을 발사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외형 자체가 개량형이라고 치기에는 너무 길어졌고 전체적인 모양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형 모델인 것은 맞다. 군 정보당국은 북한이 지난 3월 고체 연료 엔진 시험 이후 추가로 엔진 시험을 한 정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러시아가 우주기술 협력을 핑계로 엔진 등을 북한의 통째로 넘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과 정보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대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보란 듯이 전화 직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시작 이래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현재 전선이 국경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영토를 차지해야 하는 겁니다. 송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굉음을 내며 날아오던 드론이 순식간에 격추됩니다. 주말밤 러시아는 145대, 우크라이나는 84대 드론 공격을 적진에 퍼부었습니다. 2년 전 전쟁을 시작한 이후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입니다. 무차별 공격에 건물은 뼈대만 남은 채 폭삭 무너졌고 차량은 불타 검게 그을렸습니다. Было страшно, что звук, потом затихающий звук этого мопеда, и все, сюда уже контакт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 этот дом. Ну, а меня это так взрывной. 이번 공격은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승리 후 푸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확전 자제를 요구한 직후 단행됐습니다. 대선 기간에도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24시간 안에 전쟁을 종식하겠다고 주장해왔습니다. I'll meet with Zelensky. They both have weaknesses and they both have strengths. And within 24 hours, that war will be settled. It'll be over. It'll be absolutely over.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밝히지 않아 트럼프 당선인이 현재 전선을 국경으로 확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하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교전은 당분간 더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는 지상전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북한군끼리 암호로 대화하는 감청 내용이 공개된 가운데 북한군이 본격적인 실전 준비를 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거든요. 러시아군을 포함해 5만 명이 쿠르스크 탈환 위에 집결했고 수일 내에 작전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자 나물게 수신 사다들 나물게 수신 물개나 나물게 수신. 우크라이나가 격전지인 쿠르스크 지역에서 감청했다고 밝힌 통신 내용으로 북한 말이 비교적 또렷하게 들립니다. 사자와 물개 등을 암호로 사용하고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암호를 복창하며 무언가를 지시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돼지 나 격동수리 감도 이거 있는 게 아니라 나라가 갔다 기다리라. 정확한 해독은 불가능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즉각 복귀하라는 명령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북한군을 포함해 5만 명의 병력이 쿠르스크에 집결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북한군의 포격과 보병 전술, 참호 제거 훈련을 진행 중인데 이는 북한군 중 일부를 정면 공격에 참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러시아가 며칠 안에 이들 병력을 동원해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대규모 공격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내가 신보수주의 신봉자, 그러니까 이 네오콘의 내각 입성을 막겠다. 트럼프 장남이 올린 글입니다. 아들이 직접 정부 인사에 관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가 하면 일론 머스크는 외국 정상과의 전화를 트럼프와 같이 받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까지 압박합니다. 미국이 트럼프 반대, 트럼프 지지 둘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거리를 잔뜩 메운 사람들과 내 몸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니라고 쓴 팻말. 이민자 정의를 위한 뉴요커라는 팻말도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 반대 시위가 열린 건데 뉴욕의 다른 곳에선 당선 축하 폭죽과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미국이 대선 이후 둘로 쪼개진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은 내각 인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RFK Jr., what's he going to do? We were talking about that yesterday with him for hours. Maybe something in HHS, maybe it's overseeing the overall thing, maybe it's actually taken at a cabinet post that way. 또 미국 국익을 위해서 적극적인 관여를 주장하는 네오콘들의 입각을 반대한다는 글에 동의한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사진에는 용돈 떨어지기 38일 전이라는 조롱 글을 올려 우크라이나 지원과 미국 개입 중단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정책 쪽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입김이 예상됩니다. Musk has been in the room when world leaders have called Trump. What's becoming clearer tonight is that he doesn't really need to, with one source telling me Elon Musk is having just as much influence from the outside. 벌써부터 머스크는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위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당선 효과로 비트코인은 호재를 맞았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8만 1,000달러, 우리 돈 1억 1,000만 원을 돌파했거든요. 미국 증시도 덩달아 랠리가 지속되면서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투자액도 1,000억 달러를 넘었는데 정작 우리 코스피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상화폐 시황판에서 비트코인 시세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가상화폐 규제 완화 등 친비트코인 행보를 예고하면서 대선 당일 7만 5천 달러를 넘어서더니 일주일도 안 돼 사상 처음 8만 1,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대선 특급 공신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띄운 도지코인도 일주일 사이 90%가량 급등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도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대선 직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예상하고 코인에 투자해서 한 20%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국 증시, 코인 관련 정책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려고. 올해까지는 사실 비트코인에 좀 시장의 시선이 좀 쏠려 있었다면은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프로젝트들에 이제 관심이 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41조 7천만 원이나 되는데 국내 시가총액 2위인 SK 하이닉스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오늘도 1.15%, 코스닥은 1.96%나 하락하며 예탁금 50조 원도 무너졌습니다. 밸류업이나 금투세 폐지도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어 셀코리아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각종 비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국회가 오늘 이기흥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따지려고 했지만 이 회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MBN이 확인해 봤더니 지난 6년간 모두 8번, 국가기관 증인으로 3번 중 1번꼴로 불출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1번은 국감에 나오지 않고 술을 마셨죠. 정말 못 오는 걸까요? 아니면 안 오는 걸까요? 최동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 불출석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두고 시작부터 질타가 이어집니다. 애초에는 남은 시장에 일정 계획도 없는 행사가 갑자기 대한체육회 요청으로 급조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얼마나 이게 이제 국회를 참 우습게 보고. 그런데 이날 이 회장은 진천 선수촌에서 폭탄주 회식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시 열린 국회 문체위. 이 회장은 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유는 국제기구 참석. 그런데 이 행사 매번 대리급 직원이 참석해왔습니다. 참석 경비는 회장 사비로 처리했습니다.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불참을 하였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안호쿠 총회는 17일 날 개최됩니다. 당초에 오늘 예정된 일정은 없었던 걸로. 실제로 최근 6년간 모두 8차례, 국감에만 4차례 불출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관을 대표하는 기관 증인의 경우 국감 기간 통상 적어도 2차례 출석해야 하는 걸 감안하면 3번 중 1번은 나오지 않은 셈입니다. 대한체육회 측은 현직 IOC 위원으로 국제기구 일정이 많고 다른 체육 행사 일정과 겹치는 경우가 있어 대부분 법적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문체위는 국회법 위반과 위증 등의 혐의로 이 회장을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차량 뒷좌석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차주를 살해한 뒤 그 차량을 불태우고 달아난 40대가 붙잡혔습니다. 멀쩡한 회사원이었는데 도박 빚으로 생활고를 겪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남성이 피해자에게 빼앗은 돈은 12만 원. 이 돈으로 로또를 샀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서산시청 주차장에서 흰색 승용차가 빠져나옵니다. 10분 뒤 이 승용차는 1.5km 정도 떨어진 한 시골 도로를 지나갑니다. 지난 8일 오후 9시 40분쯤 충남 서산시청 주차장에서 40대 남성이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남성을 살해한 뒤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도주 과정에서 수풀로 가려진 이 수루에 피해 남성의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야상 공터에 차를 세우고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불 나고 뭐 뻥뻥 소리 나고 터지는 소리 나고 차에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경찰이 얘기하더라고요. 범인이 무심코 버린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가족들의 실종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이 위치 추적을 통해 찾은 휴대전화에서 많은 양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강력범죄로 전환하고 CCTV를 분석한 끝에 지인의 집에 숨어있던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도박비 때문에 생활이 힘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비싼 승용차를 범행 대상으로 먼저 물색했고 때마침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피해 남성이 표적이 됐습니다. 미리 흉기를 준비해서 소지하고 있었고, 그다음 범행 주변에서 배회를 하면서 범행 대상자를 물색했다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훔친 돈은 현금 12만 원. 범인은 이 돈으로 로또 복권부터 구매했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개조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난 3년간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온 보습학원 직원이 붙잡혔습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카메라 외에 다른 곳에도 카메라가 달려 있었는데 이런 불법 개조 스마트폰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들고 있는 휴대전화. 겉으로 봤을 때는 일반 휴대전화처럼 보이지만 불법 개조된 휴대전화입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말고도 측면과 이어폰 단자에 작은 카메라가 하나씩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 렌즈가 있어요, 하나 더? 이 30대 남성이 개조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카페나 편의점에서 몰래 촬영한 여성이 모두 261명. 특히 자신이 근무하는 보습학원에서는 여중생과 여고생까지 표적으로 삼아 미성년자 17명도 불법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확인된 기간만 지난 2020년부터 3년이 넘었고 파일도 2TB가 넘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는 인터넷을 통해 구매했습니다. 개조된 거를 판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규제 법률이 지금 없더라고요. 전파법, 그런 뭐 전파 방해하는 거 그거 말고는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없더라고요. 국내에서 불법 개조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행히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지만 경찰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온라인 모니터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아동대상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저장 등의 혐의로 검거해 다른 범죄 사실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보톡스라 불리는 보툴리늄 톡신은 주름과 사각턱 외에도 여러 질병 치료에 쓰입니다. 문제는 미용 목적으로 너무 자주 맞으면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 정작 치료를 하려고 할 때는 약이 듣질 않는다는 겁니다. 때문에 세계 각국 전문가들이 가이드라인을 새로 정비했습니다. 신용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사각턱으로 집 근처 병원서 보툴리눔 톡신을 맞아온 20대 여성은 최근 주사가 잘 듣지 않아 고민입니다. 6개월에도 8개월 정도 지속이 된다고 느꼈는데 한 1년 전부터는 그 효과가 점점 짧아지면서 더 이상 보툴리눔 톡신은 보툴리눔균의 독소로 만든 생물 제제로 근육을 마비시켜 주름과 사각턱을 개선하지만 내성이 문제입니다. 보툴리눔 독소에 항체가 생기게 되고 항체가 생기게 되면은 효과가 적어지거나 아예 없어지는. 아태 지역 조사에서도 보툴리눔 톡신 시술을 받은 소비자 2,588명 중 81%가 효과 감소를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은 편두통, 뇌졸중 등 질환에도 사용하는데 미용 시술로 내성이 생기면 치료 목적으로도 쓸 수 없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환자 내성을 방지할 새 가이드라인을 만든 이유입니다. And then medically you need your bladder treated. The antibodies are just going to go round in your blood and go to where they're needed. It is being used more important, and that's why it's so important that we don't make our patients resistant to it. 또 우울증, 천식 등 여러 임상 연구가 진행 중인 만큼 새 가이드라인은 보툴리눔 톡신의 치료 영역 확장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운전을 하다 다른 차와 충돌하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공작물과 부딪히는 게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걸 아십니까? 치사율이 16배나 더 높다고 하거든요. 강세영 기자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트럭이 터널을 빠져나오고 그 뒤로 승용차가 달려옵니다. 승용차가 차로를 바꾸다 도로를 벗어나 단단한 벽과 충돌합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플라스틱 구조물이 설치돼 있지만 사고 당시 차량은 다리 초입에 있는 단단한 구조물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불까지 나며 5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차와 차가 충돌하면 두 대가 함께 찌그러지며 탑승자에게 가는 충격을 줄여줍니다. 반면 단단한 공작물은 충격을 고스란히 전달합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또 뭐 교각이라든지 이런 단단한 구조물에 차가 부닥치게 되면은 에너지 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운전자, 탑승객의 안전에 치명적인 손상을. 공작물 사고의 치사율은 11%에 육박하며 0.68%인 차대체 사고 치사율의 16배에 달했습니다. 공작물 앞에 충격을 줄여주는 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모든 곳에 시설이 갖춰진 건 아닙니다. 지난달 안성에서 벽 하단부와 충돌해 운전자가 숨진 현장에도 충격 흡수 시설은 없었습니다. 사고 위험이 큰 곳에 설치하라는 규정이 있지만 예산 부족과 공간 문제 때문에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도로가 미끄러워지는 계절이 다가오며 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블랙아이스가 생긴다거나 서리가 내린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도로 마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량이 미끄러질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운전자도 차로를 너무 자주 바꾸지 말고 속도를 줄여 방어 운전을 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강산입니다. 중국에선 연중 최대 쇼핑 행사라는 광군제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만큼 소비 심리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됐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합니다. 소비욕보다 차분한 이성이 더 앞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위로 작업자들이 상품을 올려놓습니다. 창고에는 택배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리는 광군제를 맞아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택배 역시 증가한 겁니다. 특히 낡은 제품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할 때 지원해주는 2구 환신 정책에 힘입어 가전제품의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活动期间呢，有200多个品牌的商品要进行首发。 하지만 소비의 용기가 오프라인까지 이어붙진 않았습니다. 저는 베이징 중심가의 한 유명 쇼핑센터에 나와 있는데요. 광군제 기간임에도 오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광군제 기간에 오히려 물건값이 더 비싸진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我之前要买一个吊坠，它的价格是18000我等了1个月，结果它涨价涨到22000多，300千。话说双十一真正能买到便宜货的占比能有几成啊？ 중국 매체들이 이번 광군제를 차분한 이성으로까지 표현할 정도로 지갑을 열지 않는 상황. 중국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또 한 번의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 출입하는 서영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가래떡. 오늘 11월 11일이 원래 막대 과자 주고받는 날로 알고 있지만 사실 가래떡 데이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 가래떡이 등장했습니다. 이 농업인의 날이자 가래떡 데이인 오늘 막대 과자 대신에 우리 쌀로 만든 길쭉한 가래떡을 주고받자 이런 취지인데요. 최근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도 직접 가래떡 데이 홍보에 나섰습니다. 쌀농사 기반이 망가지면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셔서 오늘은 가래떡 데이, 농업인의 날 생각해 주시라고 떡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을 기리는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이기도 한데요. 극한 대치만 이어가던 국회도 잠시 다툼을 멈추고 유엔 참전용사들을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명복을 비는 의미에서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그러니까 11월 11일 오늘 맞아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농민들을 챙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민생 경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또 한 가지 또 재계 인물도 만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서 손경식 경총회장을 만났습니다. SK 최태원 회장과 AI 지원 방안을 논의한 지 딱 일주일 만이죠. 이 경영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이 대표, 성장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오늘도 우클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민생의 가장 핵심은 역시 기업 활동입니다. 저는 성장이 곧 복지다. 성장이 곧 발전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외연 확장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소식도 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저기가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전 하는 곳입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전이 열렸는데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습니다. 네. 한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거라며 그의 업적을 강조했습니다. 산업화 쌀로 밥을 지어 먹게 해주신 박정희 대통령님을 기억하고 존경합니다. 한 대표는 지난달 박 전 대통령 45주기 추도식에 직접 참석했었고 국민 헌장을 읊조리는 장면도 포착이 됐었죠.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을 조명하고 나선 건 최근 흔들리는 TK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쪽은 외연 확장을 위해서 뛰고 있고 또 한쪽은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뛰고 있고. 지금까지 서영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 접는 폴더블 폰에 이어 두 번 접는 트리폴드 폰. 이젠 더 나아가 아예 화면이 투명해지고 구부러지고 심지어 늘릴 수도 있는 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에서 공개된 신형 디스플레이입니다. 검은 화면이 투명해지며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는데 이제는 모양이 바뀌는 기능이 더해져 상상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투명 디스플레이를 위아래로 당겨봤습니다. 깨지거나 금이 가지 않고 엿가락 휘어지듯 구부러집니다. 손가락으로 눌렀더니 그 부위만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12인치였던 화면이 18인치로 마치 고무줄처럼 늘어나기도 합니다. 국내 대기업이 10,000번 이상을 구부리거나 늘릴 수 있는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 개발에 성공해 중간 발표했습니다.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는 유리가 아닌 실리콘 계열의 신축성이 좋은 물질을 기판으로 사용하여서 폴더블 디스플레이보다 진보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디스플레이는 의류나 피부 미용 산업도 뒤바꿔 놓을 전망입니다. 화면에 뜨는 영상에 따라 옷 디자인이 실시간으로 바뀌고 시술 없이도 개성 넘치는 타투나 네일아트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최근 국내 업계는 기존 LCD 등에서 중국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해왔는데 초격차가 느껴지는 최첨단 디스플레이로 활로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이제 기업들은 보호무역주의 속에 사활을 건 생존 경쟁을 벌이게 됐죠. MBN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 성장 동력을 살펴보고 진단하는 뉴10 특별 기획을 시작합니다. 그 첫 순서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반도체가 처한 위기 그리고 나아갈 길을 이승민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차량에서 화염이 치솟자 AI가 언어로 설명합니다. 좁은 공간에 인파가 몰린 것 역시 정확히 인식합니다. 이를 활용하면 재난 상황에 빠른 대처가 가능해지는데 여기에는 국내 기업이 설계한 온디바이스 반도체가 쓰였습니다. 카메라 달린 모든 디바이스에 사용될 수 있고 공장 자동화, 물류 자동화, 산업 자동화, 그다음에 AMR이라든가 서비스 로봇 같은 곳에 다 들어가게 될 거라. 개별 기기에 탑재돼 서버를 통하지 않고도 인공지능 구현이 가능한 건데 엔비디아가 독점한 GPU와는 달리 절대 강자가 없어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됩니다. AI 반도체는 연산 중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는 게 중요합니다. 글로벌 회사 제품과 발열 억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경쟁사 제품은 60도까지 올라 버터가 모두 녹았지만 이 업체가 개발한 칩은 35도를 유지합니다. 새롭게 그 회사들도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이제 뛰는 거거든요. 우리 그 시스템 반도체 설계, 그러니까 팹리스 기업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동안 효자 노릇을 했던 범용 메모리는 중국 업체들의 맹추격과 트럼프의 보조금 중단 등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That chip deal is so bad. We put up billions of dollars for rich companies to come and AI로 수요가 급성장한 HBM을 비롯한 고성능 메모리 시장에서 기술 확보가 중요하지만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한 전기와 공업용수 공급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조시설의 투자거든요, 지금. 그리고 경쟁이고 물이 있어야 되고 전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물과 전기는 멀리서 옵니다. 그 대한민국 전체가 도와주셔야 돼요. 한때 시장을 주름잡았던 모토로라와 인텔의 몰락은 우리 반도체 산업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분유하면 갓 태어난 영유아들이 먹는 거란 생각부터 하실 텐데 요즘은 아닙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분유 판매량이 뚝 떨어지면서 유업계가 어른용 분유, 단백질 분유 등 새로운 먹거리를 내놓고 있거든요. 인기도 좋습니다. 정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제품 공장에서 눈처럼 새하얀 가루를 쏟아붓습니다. 마치 아기용 분유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인용 식품을 생산하는 현장입니다. 최근 저출생 현상이 이어지면서 영유아 식품을 주로 생산하던 유업계가 변신에 나선 겁니다. 과거 영유아 식품만 제조하던 이 공장은 이제 성인용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요. 제 옆으로는 1시간당 약 600kg의 분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 업체는 성인용 제품을 분말류에서 음료로까지 확대하며 과거 전체의 40% 수준이던 성인용 제품 판매액이 70%까지 올라왔습니다. 성인용 유제품의 수요가 커지면서 대규모 공장을 중축하고 모든 공정을 자동화했습니다. 인구 구조도 바뀌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우리도 발맞춰서 생애 주기별 모든 제품의 그 라인업을 우리가 확대 실시해서 이제 유제품 업계에서 성인용 제품 생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성인용 분유인 단백질 제품 시장이 커지면서 경쟁도 치열해지자 업체는 제품의 성분과 효과, 맛을 다양화하며 특정 용도나 연령을 노린 맞춤형 제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허기도 많이 지고 그런데 뭔가 간편하게 건강에 좋은 음식이 없을까 생각해서. 최근 기저귀업계도 성인용 제품군을 확대하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발맞춘 산업계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일본 아이돌 스타들의 대선배로 불리는 인기 가수 콘도 마사히코가 한일 톱10 쇼에 출연했습니다. 데뷔하고 나서 첫 방한이라고 하네요. 박기영 기자가 일본의 원조 아이돌을 만나고 왔습니다. 한일 문화교류의 장으로 양국에서 연일 화제를 이어가고 있는 한일 톱10 쇼. 국경을 넘어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일본의 80년대를 대표하는 톱 가수 콘도 마사히코가 데뷔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콘도는 1979년 데뷔와 동시에 오리콘 차트 1위를 석권한 일본의 원조 아이돌 스타입니다. 콘도의 대표곡인 긴기라기니 사리게나쿠는 한일가왕전에서 스미다 아이코가 커버하며 다시 보기만 1000만 건을 돌파하는 등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夢のようで僕が若い頃歌ってた曲が韓国でこうやって大ヒットして若い韓国の歌手の子が歌ってくれてなんかもう感動してるしなんかまだまだ僕も頑張ら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気になりました。私を韓国で活動させてくれるようにしてくださった存在っていうことでこれから恐縮ですがお父さんと呼ばせていただいていいですかみたいなお話も少ししてすごく楽しい収録でした。 열정적으로 방송에 참여한 콘도는 한국의 젊은 가수 김다현, 전유진과 언어와 세대를 초월한 감동의 무대를 꾸몄습니다. ある意味ちょっと勉強になることが多かったです。はい。今ますます日本と韓国との音楽の交流が
どんどん発展してきてるような気がしてて 한일 양국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무대는 잠시 후인 9시 20분 한일 톱10쇼 우리들이 사랑한 그 시절 명곡 특집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요즘에는 안개가 끼는 날이 많습니다. 내일도 오전까지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은 국외 미세먼지가 날아와 서쪽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 지역은 종일, 서울을 비롯한 경기 북부와 광주, 대구 지역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 밤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전국 하늘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은 예년 기온을 웃돌아서 포근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서 일교차가 클 텐데요. 중부지방은 서울이 10도로 출발해서 한낮에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가 20도, 부산은 22도까지 올라서 온화하겠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에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하늘이 차차 흐려지면서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셨습니다.